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치과대학 치조과학교실에 근무하고 있는 윤종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치조골 재생술이라는 제목으로 1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 서저리 아니면 컴퓨터 가이드 서저리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내비게이션 서저리 시에 우리가 이제 종종 추가적으로 이제 치조골 재생을 위한 본그래프팅이나 아니면 GBR 수식을 이제 시행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더 손쉽게 치조골 재생을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을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에서는 일반적인 이제 내비게이션 서저리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고요. 뒤 후반부에서 이런 내비게이션 서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제 본 디펙트를 어떻게 손쉽게 조금 저희가 수식을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임플란트 이제 시술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진단과 이제 치료 과정에서 이제 선행적으로 두 가지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이제 진단을 할 때 2차원적이나 3차원적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플레인 엑스레이를 찍거나 아니면 CT 사진을 찍어서 이제 임플란트 플래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이제 가이드나 이제 내비게이션 서저리를 이용하게 되면 3차원적인 시뮬레이션 과정도 이제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얻어진 이제 진단의 이제 결과들을 실제로 이제 수술에 옮기는 이제 매핑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이제 수술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게 이제 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런 매핑이 이제 사람의 이제 쉽게 얘기하면 술자의 이제 테크니컬한 면에 근거해서 이제 멘탈 가이드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프리핸디드 서저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술자의 경험에 의존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 과정에서 이제 약간의 이제 에러를 방지하고자 아무래도 이제 프로세딕 가이드라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서지칼 가이드를 이용한 이제 수술이 이제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는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이제 컴퓨터 가이드드 이제 서저리,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컴퓨터 상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러한 이제 얻어진 결과물을 우리가 3D 프린팅이나 이런 툴을 이용해서 스텐트를 만들고 실제로 이제 구강에서 이 가이드를 이용해서 수술하는 방법들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덴탈 임플란트가 이제 오랫동안 저희가 이제 수식을 시행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더 이제 양호한 이제 방향과 이제 깊이 이제 3차원적인 위치로 임플란트가 이제 위치가 돼야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가 장기간의 성공을 이제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잘못 이렇게 식립된 임플란트에 의한 문제점들이 특히나 이제 심미부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생물학적으로도 우리가 최근에 알고 있는 이제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임플란트 주위염 등의 발생에 관계돼서도 이렇게 임플란트 식립 위치가 좋지 않게 되면 많은 문제점을 이제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임플란트가 좀 똑바로지 않게 식립되기보다는 좀 더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뭔가 이제 어떤 툴에 의해서 좀 더 이제 똑바르게 이제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고 양호한 위치에 이제 식립이 되면 장기적으로 좀 더 성공적인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지난 신문 기사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겪은 것 중에 하나가 임플란트 이제 부작용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당 부분의 부작용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립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계획한 대로 이제 식립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계획과 다르게 식립된 그런 것 때문에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수술 진단과 이제 치료 과정에서 이런 정확한 이제 식립 위치를 정하고 그에 맞춰서 수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그 임플란트 포지셔닝이 좋지 않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게 메지올 디스탈이든 복고 팔라탈이든 아니면 식립 깊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특히 심미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한 많은 문제들을 가져오고, 그리고 이제 바이올로직하게도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예후가 불량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술자가 해결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이제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이제 상황을 이제 직면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고,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식립했던 임플란트들을 제거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조금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싱글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이제 멀티플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전치부든 구치부든 이제 식립 위치가 중요하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전치부에서는 이렇게 식립 위치를 잘 잡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이제 심미적 문제들을 야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바른 위치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 게 환자나 술자 모두를 위해서 이제 좋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양호한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진단 과정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진단에서 과거에 제가 보통 이제 현재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진단 툴은 기본적으로 이제 파노라마 엑스레이와 치근단 엑스레이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뭐 최근에 많이 보급된 컴빔 CT가 이제 뭐 보통 이제 많이 사용을 해서 우리가 진단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엑스레이 이미지도 이제 3차원이라고 있는 CT 사진이라도 실제 우리가 보는 그 사진은 2차적으로 이제 그 커팅된 사진을 보기 때문에 3차원적인 위치를 이제 파악하기는 이제 조금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limited 3 이제 dimensionalization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정보를 얻는데 좀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얻어지는 이제 이런 가이드 서저리의 툴들은 기존의 이제 이런 플레인 이미지하고 달리 이제 3차원적으로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리컨스트럭션을 해갖고 보기 때문에 버추얼 3D 플래닝이 이제 가능하게 되고요. 이런 과정에서 얻어지는 정보라든가 이제 그런 걸 파악을 해서 실제로 이제 수술하는 이제 서전이 많은 이제 도움을 받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많이 했던 건데, 이게 뭐 거의 한 20년 전에 이제 제가 예전에 했던 뭐 초기 그냥 파노라마 엑스레이 이제 트레이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2차원적으로 과거에 이렇게 진단을 했죠. 그래서 파노라마 엑스레이 상에서 저희가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뭐 트레이싱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그에 맞춰서 템플릿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길이가 나와 있는 임플란트와 이제 유사한 형태의 이제 이렇게 모양을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진단 과정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단 과정을 거쳐서 이거를 이제 머리에 이제 여러 번 익힌 다음에 실제로 수술에 들어가서는 이것이 가급적이면 이제 구강 내에 이제 실제로 드릴링하는 과정에서 재현이 되도록 이제 노력을 했던 게 이제 과거의 이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이제 머릿속의 기억으로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간에 뭔가 이제 도움이 되는 이제 가이드나 이제 툴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서지컬 스텐트라는 것을 이제 뭐 레진을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환자의 캐스트를 이용해서 진단 왁스업을 하고 이것을 이제 디플리케이션 해갖고 이제 뭐 레진을 이용해서 서지컬 스텐트를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그 위치가 이제 맞는지 이제 확인을 하고 엑스레이상에서 확인을 하고요. 근데 구강 내에서 이제 이제 서지컬 스텐트를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수술했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이제 서지컬 스텐트를 사용하게 되면 문제점들이 우리가 이제 보통 진단했던 그런 이제 방식은 엑스레이 상에서 진단을 했던 것이고, 실제로 이렇게 그 가이드가 이제 적용되는 거는 구강 내의 상황인데 두 가지 상황의 조건이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연조직 상에서의 이제 위치를 보게 되는 거고, 엑스레이 상에서는 이제 주로 본에 대한 위치를 보기 때문에 실제로 수술하면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느끼는 그런 경험치는 엑스레이 상 이미지와 실제 구강 내에 실제 수술하면서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비주얼한 이제 그런 모습이 상당히 이제 오차가 있다는 것을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이들 이제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어느 정도 뭐 위치 잡는 데 도움은 되지만 정확한 위치를 이제 잡는 데는 크게 도움은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처음의 위치를 이제 마킹을 하거나, 그래서 이니셜 드릴링 할 때만 조금 쓰고 이게 최종적인 드릴링 과정에서는 이제 많이들 쓰지는 않았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점들을 이제 보완하고자 이제 국내 이제 여러 몇몇 회사에서 우리가 이제 수술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임플란트의 벚꽃 팔라타이나 메조 디스탈 이렇게 이제 치아의 이제 정중부에 우리가 임플란트 이제 식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뭐 쉽게 핀 같은 것을 조금 치아의 그 사이즈 정도로 만들어서 이것을 꼽아서 이제 정중앙에 이제 식립이 되도록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가이드 같은 게 개발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구강 내에서 뭐 위치에 따라서 뭐 여러 개의 멀티플로 임플란트 시술할 때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용이 되었고, 뭐 상당히 이제 도움을 많이 이제 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실제로 이제 드리링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아까는 이제 그 드리링 이후에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뭐 드리링 하면서도 이렇게 뭔가 가이드를 이제 이렇게 꼽아서 스페이스 같은 거를 꼽아서 쓰게 되면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착시에 의해서 어떤 한쪽으로 뭐 쏠려서 이제 드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제 툴들이 이제 사용이 되었던 바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브릿지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멀티플러그 임플란트를 할 때는 이 간격이 이제 옆에 붙어 있는 임플란트의 간격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위해서 이런 이제 가이드 이제 드릴링할 수 있는 이제 가이드 툴이 이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툴들이 사용하였지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존 방식의 문제점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방식이 2차원적인 진단 과정에서 생기는 이제 진단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이제 2차원적 진단 과정상의 이제 진단이 실제적으로 이제 구강 내 수술할 때에 우리가 보는 이미지와 많이 다르다. 그래서 진단이 이제 통합되지 않는다는 게 하나의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러한 이제 방사선상에서 진단을 하더라도 그 결과가 실제적으로는 이제 뭐 말씀드린 이제 수술 가이드나 스텐트에 정확하게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진단과 실제 수술이 그냥 따로 이제 그냥 이분법적으로 이제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방사선 사진 및 이제 구강 내 상태를 통합한 이제 이렇게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3차원적인 진단 결과를 이제 수술 시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가이드 툴이 이제 실제적으로 뭐 효용성 있는 툴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과거부터 이제 많이 있던 게 사실이고, 그러한 이제 한 가지 방법들이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뭐 내비게이션 뭐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컴퓨터 가이드 이제 서저리 뭐 여러 가지 용어로 이제 불리겠지만 그런 방식의 3차원적인 시뮬레이션을 사용해서 이제 진단을 하고 그 이제 진단을 실제로 이제 뭐 3D 프린팅이나 뭐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가이드 툴을 만들어서 구강 내 적용시킨 뒤에 수술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게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저는 그냥 이거를 그냥 뭐 문헌상에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컴퓨터 에이디드 임플란트 서저리라고 해서 CAIS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거의 이제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이제 CT 이미지의 이제 이게 파일 형식 이제 다이콘 파일이라고 돼 있는 이제 파일 형식을 실제 우리가 구강 내에서 얻는 이미지는 이제 보통 포토 이미지 이제 스캔한 이미지를 이제 나중에 보통 스캐너를 사용해서 얻게 되는데 이 방사선 이미지를 이 스캔한 이미지와 같은 파일 형식인 STL 파일이라는 것을 뭐 이걸 STLization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통합을 하게 되면 두 가지 데이터 폼을 통합해서 실제로 엑스레이 기반에 했던 얻어진 그 데이터와 구강 내 스캔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통합을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버추얼 이미지를 얻고 그 3차원적인 이제 그 이미지에서 버추얼 플래닝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가이드를 만들고 그 가이드에 따라 수술한 뒤에 필요하다 그러면 당일에 뭐 보철물까지 이제 해주는 미리 만들어준 그런 이제 시스템을 이제 결과적으로 컴퓨터 에이디드 임플란트 서저리라고 통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이제 그 컴퓨터 수술을 뭐 도움을 통한 이제 가이드 서저리 이런 개념은 뭐 최근에 있던 건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초창기 임플란트 회사들에서 많이들 시도를 했고 실제적으로도 많이 이제 적용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베바이오 케어라고 해서 이제 브레너와 임플란트를 이제 뭐 판매하고 있던 이제 과거에 이제 회사에서 노벨가이라는 시스템을 이제 과거에 만들어서 이제 판매도 하기도 했고요.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이제 이런 가이드를 만들어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요 차이점은 과거의 대부분의 이러한 이제 가이드 서저리를 위한 이제 그런 툴들은 구강 내 이제 스캔 데이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방사선 엑스레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강 내 적용할 때는 이제 상당한 조금 오차가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악 임플란트를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이제 수술을 할 때는 이제 도움을 받았던 게 사실인데 실제로 저도 이제 뭐 케이스를 해보게 되면 이게 이제 플랩리스 서저리 이제 플랩을 열지 않고 하는 이제 수술에 기반한 건데 뭐 실제로 본이 많아서 이렇게 그리고 연조직이 양호한 경우에는 이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상당 부분 이제 한국 분들 같이 이제 뭐 리치가 얇거나 아니면 연조직의 케라틴 티슈가 적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뭐 수술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실패했던 경우도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몇몇 회사에서 유사한 방식의 이제 가이드 서저리 시스템을 이제 소개를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조금 술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수술 시간을 조금 줄이고, 그리고 환자한테도 그것에 의해서 이제 도움을 주고자 했고, 그리고 이렇게 수술하게 되면 이제 뭐 여기서 말하는 요지는 당일에 뭐 덴처든지 아니면 전악 보철물을 이제 장착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모든 시술을 이제 하루에 하는, 그러니까 원데이 서저리를 이제 목표로 하는 그런 이제 툴들이 이제 개발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엑스레이에 단순하게 이제 주로 이제 기반한 이제 그런 이런 이제 그 장치들이기 때문에 상당한 이제 에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조금 이제 도입이 되다가 많이 상용화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하는 것은 다시 설명드리면, 이런 이제 방사선 데이터와 최근에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많이 개발이 돼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정확도를 갖고 있는 이제 구강 스캐너든가 아니면 뭐 데스크탑 스캐너든가 이제 스캐너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이제 통합을 해서 이렇게 하이브리드 형식을 갖고 있는 전체적으로 이제 구강 전체를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툴이 개발됐기 때문에 현재는 정확도를 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쓰는 이제 방식을 이제 간단하게 그런 플로우를 말씀드리면, 뭐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인상 체득을 보통은 하게 되는데, 보통 뭐 인상 체득을 안 하고 그냥 뭐 인상 체득을 하는 이유는 이제 캐스트를 만들어서 그 캐스트를 이용해서 다시 그 캐스트를 스캔하기 때문에 이제 인상 체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이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구강 내 오랄 스캐너를 이용해서 이제 구강 내 정보를 이제 얻어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얻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3차원적인 이제 악골 형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CBCT라는 이제 그 CT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본의 형태를 이제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치아와 뼈의 형태를 얻고, 구강 내 연조직이나 아니면 뭐 바이트 등등의 이제 그런 정보는 이제 구강 스캔인가 든가 아니면 캐스트를 만든 다음에 그 캐스트를 다시 스캔해서 얻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얻게 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데이터를 이제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이제 보통 이제 많은 회사에서 이제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용해서 이제 버추얼 3D 이제 플래닝을 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데이터를 통합하고 그 통합해서 얻어진 이제 리컨스트럭션 된 그런 데이터에서 이제 플래닝을 3차원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 3차원적인 된 그 정보에서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이제 뭐 CAD 프로그램에서 디자인을 하고, 그 얻어진 이제 그런 모양을 가지고 프린팅을 통해서 이제 서지컬 가이드를 만들어서 구강 내 장착을 한 뒤에 수술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서지컬 가이드 서저리, 이제 그러니까 가이드 서저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제 당일날 보철을 하거나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철적으로 좀 용이하게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들을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토탈 말씀드린 이제 환자 진단과 뭐 이제 최근에 얼굴 이제 CBCT, 그냥 구강 스캔, 그리고 이제 버추얼 플래닝, 그리고 이제 3D 프린팅의 이후에 이제 서지컬 가이드를 이용한 뭐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되면 근본적으로는 이제 뭐 수술 시간을 이제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술자의 면에서는 이제 조금 수술이 조금 용이하고, 그리고 그 우리가 플랩을 열고 실제적으로 이제 수술 상황에서 닥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당황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미리 임플란트의 사이즈라든가 개수 아니면 방향 등을 이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와의 그런 어떤 상담 과정에서 좀 많은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면이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이런 진단을 통해서 좀 성공적인 이제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는 이러한 이제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드릴링을 하고 이제 보온 그래프팅을 하고 뭐 지별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면 좀 더 양호한 디펙트를 만들면서 보온 그래프팅을 하고 좀 더 양호한 부위에 이제 임플란트 식립하면서 이제 그래프팅을 하게 되면 장기적인 성공은 더 양호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제 추가적인 술식에 대해서 이제 미리 알고 준비를 하게 되게 되면 먼저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술식을 진행할 수 있고, 이런 과정에서 수술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좀 더 어드밴스한 서저리를 할 때 그 이제 추가적인 수술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좀 양호한 면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하게 이제 미리 결정된 형태대로 이제 임플란트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장기적 예우는 양호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여러 회사에서 강조하듯이 하겠지만 당연히 플랩을 열지 않고 이제 우리가 플랩리스 서저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레스 인베이시브한 이제 서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최근에 이제 뭐 외국 회사지만 한국에서도 이제 많이 차용을 해서 쓰고 있는 임플란트 스튜디오라는 이제 뭐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뭐 3쉐입에서 나와갖고 이제 초창기에 이제 과에서 몇 번 해봤었는데,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는 방금 설명한 대로 이제 이렇게 3차원적인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모의 수술을 하면서 이제 위치를 설정을 하고 이렇게 얻어진 정보를 실제적으로는 이제 서지컬 가이드에 옮기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고요. 그래서 옮기는 과정은 그 정보를 이제 프린팅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원하는 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가이드를 만들 수 있는 요즘에 프린터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가이드를 만들어서 수술하게 되면 원래 우리가 원했던 그런 위치에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좀 더 깔끔하고 이제 양호하게 수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이드 시스템은 뭐 국내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제 뭐 여러 이제 분들이 이제 개발하시고 참여를 하시고 하셔갖고 상당히 많이 이제 발전이 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몇 이제 국내 회사에서도 뭐 개발을 해서 쓰고 있고, 물론 이제 회사마다 각각의 이제 특색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가이드 형태라든가 아니면 드릴의 형태 아니면 드릴의 적용 방식에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각에 맞춰서 이제 뭐 개별적으로 이제 서전들이 선택해서 쓰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뭐 소개를 드리면 이제 뭐 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조금 이제 다르다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는 뭐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제 뭐 오픈된 슬리브를 갖고 있는 회사도 있고요. 그래서 아니면 뭐 키트가 좀 더 심플한 회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프린터와 같이 이제 이거를 패키지로 이제 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특색에 맞게 우리가 좀 익숙해진 시스템을 쓰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가 이제 주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메가젠에서 하고 있는 R2 게이트라는 시스템을 이제 주로 쓰고 있는데요. 지금 한 5년 정도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이렇게 도입을 한 된 계기는 물론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제 쓰게 된 면도 있지만, 제가 이제 수술을 이제 뭐 치주과니까 이제 뭐 많이 하다 보면서 저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보철과에 의뢰를 이제 보내는 방식으로 했는데, 과가 이제 디파트먼트가 나눠지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제 위치에 가급적이면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제 다른 이제 그 선생님과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에서 에러가 나서 나중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진단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제 위치 설정을 해서 이제 이렇게 미리 파악을 해서 보철 선생님과 이제 소통을 조금 원활하게 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양호한 결과를 이제 갖게 된다고 봤기 때문에 이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R2 게이트의 뭐 제가 이제 경험한 분의 장점은 이제 이런 이제 그 국내 개발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소프트웨어가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방사선 데이터와 구강 스캔 데이터를 이제 합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걸 이제 매칭 과정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정확하다고 이제 조금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얻어진 실제적인 그런 이제 가이드가 그래도 에러가 이제 조금 많이 적다는 것을 조금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얻어진 가이드가 뭐 이제 메탈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링이나 이제 없이 그냥 하나의 그냥 이렇게 그냥 레진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좀 불편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라든가 뭐 키트에서 오는 뭐 몇 가지 장점들이 있었고, 그리고 진단 과정에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뭐 여기서 회사에서 얘기하는 디지털 아이라는 그런 형식인데, 우리가 본의 하드니스를 이렇게 이제 그 비주얼로 이제 그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색깔에 따라서 뼈가 얼마나 미리 단단한지 아니면 약한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드릴링의 순서라든가 아니면 최종적인 드릴링의 양 같은 것을 조금 미리 정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본 덴시티를 이제 미리 이제 파악할 수 있어서, 그래서 하악이든 상악이든 아니면 발치한 지가 얼마 안 됐을 경우에는 조금 이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금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이제 그 진단 후에 실질적으로 이제 프린터를 이용해서 이제 프린팅을 해서 우리가 이제 서지컬 가이드를 얻어야 되는데, 방식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카데믹하게는 설명하기가 이제
뭐 좀 많은데, 보통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뭐 지금 아마 대부분 이렇게 DLP 방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빗을 짜서 레진을 이제 경화시키는 이제 방식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보면 지금 그 가이드를 만드는 그런 프린터가 여러분 이제 프린팅을 해보시게 되면 그런 방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걸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프린터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뭐 치과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이제 곳에 싸고 있는 프린터는 뭐 레이저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 잉크젯 프린터처럼 이제 이렇게 레이저도 이제 뭐 쏘면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쭉 짜면서 이렇게 이제 쉽게 이거를 이제 뭐 퓨즈 딥버시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익스트루전 방식으로 하는 뭐 그런 프린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팅이라고 그러면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뭐 이 방식보다는 이제 이렇게 프린팅에 의해서 우리가 3차원적인 구조를 좀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그런 재료의 물성들이 많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케이스를 이제 말씀드리면,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싱글 미싱인 경우에 이제 전치부에서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는 진단 학습을 했는데 이걸 이제 디지털 왁스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뭐 3차원적인 이제 디지털 왁스업을 하고 3D 버추얼 이제 플래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방사선 데이터와 구강 스캔 데이터를 합친 데이터를 가지고 3차원적인 시뮬레이션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필요하다면 본 디펙트가 이제 예상이 되면 예상되는 본 디펙트의 양을 대략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라이브러리에 이제 이렇게 뭐 이제 그 메가젠에서는 이제 아이젠이라는 그런 그 티타늄 소재의 이제 멤브레인이 있는데, 그 라이브러리가 들어있어서 우리가 이 멤브레인을 넣었을 때 어느 정도의 본 볼륨이 나올 수 있는지 미리 조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본 그래프팅을 할 것을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CAD 디자인을 이제 뭐 당연히 이제 해야 되고, 이렇게 얻어진 이제 컴퓨터상에서 얻어진 디자인을 우리 프린팅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프린팅을 하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게 DLP 방식의 이제 프린터인데요. 그래서 레진이 들어있는 솔루션에 이렇게 뭐 툴을 이용해서 이제 들어간 다음에 이것을 경화시키면서 우리가 꺼내게 되면 3차원적인 이제 폴리머라이션이 되면서 3차원적인 형태의 이제 이런 식의 서지컬 가이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후에는 이걸 가지고 구강 내에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원하는 위치에 이제 우리가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고, 그리고 이제 미리 진단에 계획된 대로 본 디펙트가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 우리가 그래프팅 수식을 시행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된다고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이러한 이제 서지컬 가이드가 그럼 100% 에러가 없냐, 이제 그런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헌을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에러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3차원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에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리 포인트라든가 하방의 에이펙스에서 이제 거리라든가 아니면 앵글이 바뀔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식립 깊이가 이제 다를 수도 있는데 3차원적인 여러 그 포인트에서 다 이제 그 에러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이렇게 에러의 발생의 레인지가 상당히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6.5mm, 뭐 6.9mm 이렇게 나온다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임플란트 길이를 10mm 정도로 식립한다고 되면 이 정도는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그런 양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식립 깊이 면에서도 뭐 4.2mm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는 뭐냐면, 평균값은 이제 크기가 않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게 적용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제작 과정에서 이제 가이드를 제작하거나 진단 과정에서 에러가 생기면 뜻하지 않는 이제 상당한 큰 에러가 발생되기 때문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가이드 서저리를 할 때는 블라인드한 그 서저리로 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초심자가 그냥 단순하게 접근하는 그런 쉬운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뭐 그게 보다는 조금 복잡한 수술을 조금 단순화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이제 도움을 받는 그런 방안으로 생각을 해야지, 맹목적으로 이 가이드에 의존하면 좀 자칫 좀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했던 케이스인데, 우리가 이제 뭐 제작할 때나 아니면 환자가 이제 CT를 찍을 때나 뭐 여러 가지 방법에서 이제 환자가 움직이거나 이러면 에러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만들어진 게 크게 문제가 없이 보이지만 실제로 적용을 한번 해보게 되면
이렇게 에러가 이제 원하지 않는 포인트에 이제 드릴이 이제 처음에 이니셜 드릴이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만약에 플랫리스로 하거나 아니면 그냥 무심결에 그냥 계속 드릴링 하게 되면 뭐 정말 뭐 원하지 않는 부위에 임플란트 식립이 되거나 아니면 뭐 중요한 아나토미컬한 구조를 건드리는 그런 이제 문제점들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조금 좀 중간중간에 확인 과정이 뭐 조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플랫리스 서저리를 할 때는 상당히 주의를 이제 요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이제 또 케이스인데 뭐 싱글 미싱 케이스죠.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가이드 서저리를 한 경우인데 보시게 되면 이니셜 포인트가 원래 계획에는 상당히 이제 중앙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로 수술 과정에서 스텐트를 넣고 드릴링 해보니까 한쪽으로 이제 이렇게 치우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프리핸드 서저리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위치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술자의 어느 정도의 경험이 조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립 위치와 방향을 바꿔서 이제 마무리를 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에러의 발생에 대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뭐 아까 이제 사진 촬영 과정에서 환자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뭐 스캔 과정에서 조금 뭐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이제 서지컬 템포 가이드를 놨을 때 뭐 조금 정확하지가 않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프린팅하는 과정에서 문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러버나 알지네이트로 이제 캐스트를 뜬 다음에 이것을 다시 이제 스캔을 할 때는 또 중간 과정에서 또 에러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치아에 이제 이렇게 안착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악 그 임플란트 수술 같이 이제 뮤코사에 이제 이게 가이드가 이제 전악같이 안착이 되는 경우는 뮤코사 두께에 의해서 또 뭐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하게 제기되는 게 이제 어린 커머가 있다고도 얘기해서 그래서 초심자가 쓰게 되면 에러가 이제 많다고도 돼 있는데 약간 컨트로버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 그 회사마다의 그 시스템에 따른 차이는 조금 뭐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뭐 어떤 특정 이유를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에러의 발생 거는 항상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그 에러의 이제 특정 요소 몇 가지 살펴보면 뭐 제가 이제 쓰는 여기 이제 메가젠 R2 시스템에서는 여기 메탈 링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없는 것이 이렇게 그 추가적으로 뭔가 이렇게 슬리브를 껴서 이렇게 드릴하면서 잠깐만 이렇게 껴서 이제 왜 드릴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에러가 실제로는 적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적으로는 가이드를 이제 하나로 만들고 중간에 추가적인 툴 없이 그냥 드릴만 하는 게 이제 에러 발생은 이제 적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린다시피 이제 치아에 이제 안착이 되는 게 에러가 적기 때문에 전학에서 이제 물론 저희가 이제 픽세이션 스크루 같은 걸 받기도 하지만 전학에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소프티슈에 안착이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에러의 그 발생의 여지가 크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템플릿을 여러 개를 자꾸만 사용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여러 개를 사용하게 되면 에러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한 개의 서지컬 가이드만 사용하는 그 시스템이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 아무래도 이제 이게 멀티플 하거나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스팬이 길어질 경우에는 이제 픽세이션 핀을 많이 박는 게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제가 코멘트를 드리고 싶은 거는 버티컬 디멘션의 경우에는 이게 에러가 없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에러가 큰 경우가 이제 많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한 이유로 제시되고 있는 게 저희가 보통 이제 완전히 힐드 리치에서 수술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그 발치 후에 오래지 않아서 최근에 이제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럼 크레스탈 부위의 본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단하게 되면 버티컬한 이제 높이가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실제적으로는 수술을 하게 되면 버티컬한 그런 포지션 자체가 실제의 뼈의 그 높이와 조금 다르게 위치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리스 서저리 할 때는 조심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피해야 된다. 이런 이제 코멘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 경우 이 케이스인데 이렇게 보시면 진단 과정에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래서 똑같이 이제 플랫리스로 수술을 하고 이제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요. 이제 한번 열어보게 되면 어느 정도의 에러가 이제 조금 발생하는 경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의하게 조금 뭐 식립 후에는 조금
플랩니스라는 경우에 좀 살펴보는 경우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버클본이 얇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터지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점을 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심자인 경우에는 뭐 가능하다 그러면 플랩을 열고 수술을 조금 해본 다음에 플랩리스로 접근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플랩리스는 어느 정도 좀 확실할 때 조금 접근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안정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플랩리스나 플랩 서저리 이제 이런 가이드를 이용한 수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시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플랩리스 수술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양호한 이제 본의 이제 컨디션이나 연조직 힐링이 잘 된 경우에 조금 하면 좋겠다.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플랩을 안 열기 때문에 뭐 환자의 불편감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뭐 당연히 플랩을 안 여니까 블러드 서큘레이션도 좋고요. 그래서 그 본로스도 적어지고 장점이 된다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연조직 상태가 좀 불량하거나 본의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 플랩을 열어서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대가들의 이제 권고가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스텐트가 이제 제작 과정에서 뭐 얇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술하다 보면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에러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이 가이드 없이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자는 이런 상황에 다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수술적 스킬을 가지고 수술에 접근해야 된다고 이제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제 하나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스태틱한 그냥 단순한 정적인 가이드 시스템인데,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것에는 완전히 다이나믹한 이제 풀리 가이드드 된 그런 이제 그 서저리 시스템이 개발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에서 그런 이제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서지컬 스텐터 없이 이런 이제 핸드피스만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가이드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메디칼에 쓰고 있는 그런 로봇 서저리 비슷한 개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그런 것들이 개발되어 있고, 뭐 핸즈온을 조금 하기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이제 툴들이 조금 크고 불편하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하게 보면 상당히 이제 정확도가 있다고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정리를 드리면 이렇게 이제 수술 방식은 이제 가이드 되는 게 좋은데, 맹목적으로 이제 블라인드한 서저리는 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동영상이 있는데, 요건 시간이 되면 제가 뒤쪽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요거 넘어가서 뒤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가이드에서의 이제 보험 그래프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리치 컬랩스가 있거나 이제 힐링이 잘 안 된 경우에는 임플란트 수술하게 되면서 이제 디펙트를 예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경우 어차피 플랩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플랩리스가 아니라 이제 플랩을 연 이제 그런 뭐 서저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플랩을 오픈한 그런 서저리에서 이런 가이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본 그래프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술자하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 그러면서 치조골 재생을 조금 어떻게 맞춤형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주로 이제 폐료 이제 치주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거의 골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플랩을 열어서 대부분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텐트를 만들 때는 그것을 고려해서 플랩을 여는 디자인으로 해서 하방을 좀 짧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건 술자분들이 조금 조정을 해서 이제 만들어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플랩을 열어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치아에 이제 인게이지가 되게 되면 플랩을 열더라도 우리가 가이드 서저리를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미리 진단 과정에서 그러면 디펙트가 예상이 되고, 그렇게 식립 높이를 정하면 그다음에 빨리 이제 그래프트를 해갖고 멤브레인에 넣고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개념은 수술 시간을 줄이고 이게 그래프팅한 수술에 이제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이제 좀 집중을 하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 장점은 미리 이제 이렇게 특히 멀티플에서 임플란트 수술 시에 우리가 본 디펙트를 미리 예상을 하게 되면 뭐 안정적으로 뭐 수술 시간을 짧게 할 뿐만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하기 때문에 도움이 상당히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능하다 그러면 그 식립 위치를 정할 때 본 디펙트가 조금 덜한, 아니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한 곳에 우리가 식립 위치를 정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장점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제 미리 좀 예상이 됐기 때문에 본 디펙트를 좀 줄이면서 이 경우에는 이제 리치 익스펜션을 해갖고 식립을 하면서 처음에 계획했던 위치로 식립을 했는데, 그래서 좀 리치를 벌리면서 식립을 해갖고 이제 디펙트를 좀 줄이면서, 그리고 이제 버커번이 좀 얇기 때문에 그래프트는 했지만 상당히 그래도 양호하게 수술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술하게 되면 여러 가지 툴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재료 같은 것을 미리 준비할 수가 있고, 이런 방식으로 수술을 해서 하게 되면 이제 양호하게 조금 이제 식립이 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인접치를 이제 하나씩 더 발치해서 이제 우리가 그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요. 그래서 뭐 식립 위치라든가 아니면 그런 방향이라든가 좀 양호하고, 실질적으로 뭐 환자의 그런 뭐 만족도는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수술을 좀 더 심플하게 하면서 조금 아웃컴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가이드 서저리 플러스 우리가 이제 봉고 래프팅을 미리 예상해서 하면 이제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험 그래프트를 할 때는 항상 이제 여러 이제 뭐 연자분들이 말씀하시지만 그 생기는 본 디펙트의 모폴로지가 우리가 이제 그래프팅 했을 때 장기적 예후에 이제 좌우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할 수만 있다 그러면 디펙트를 양호하게 만드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디펙트를 만든다 그러면 미리 예상을 한 상태에서 이제 디펙트를 만드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뭐 3월이 더 유리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1월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수프라로 이제 이렇게 디펙트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양호한 형태의 디펙트를 만드는 쪽에서 수술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제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면, 이 경우 이제 그 상악 좌측 구치부에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약간 사이너스 유마테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그래프팅, 사이너스 플로어 엘리베이션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CT 사진을 보고 우리가 시뮬레이션 과정을 해보니까 그 파노라마에서는 예상치 않았던 팔라탈 쪽에 이제 디펙트가 예상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 다 예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게 되면 길이라든가 아니면 뭐 임플란트 사이의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진단 과정을 이제 가이드로 옮기고 수술을 했고요. 그리고 사이너스 레터럴 윈도우를 통해서 이제 사이너스 본 그래프팅을 하고 이제 수술을 해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뭐 사이너스의 그래프팅과 이제 팔라탈 쪽의 본 그래프팅이 다 같이 마무리되었고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보듯이 뭐 길이 같은 걸 미리 이제 좀 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고 그러면 사이너스 그래프팅 할 때도 사이너스 형태를 미리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부위의 윈도우를 형성할지 이런 것을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하악 이제 그 구치부인데 이제 그 발치 후에 이제 힐링이 이제 조금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사진을 보게 되면 미리 예상이 되죠. 그래서 상당히 서컴퍼런셜한 이제 본 디펙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 그 쉽게 보면 아나토믹한 이제 구조들을 확인해 갖고 우리가 길이를 정할 수 있죠. 그래서 하방에 임플란트가 인게이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미리 어느 정도 길이를 예상해서 임플란트 고정을 하방에 해야 되는 걸 생각을 해서 MD 위치로의 그 임플란트의 포지션 위치를 이제 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식립 깊이라든가 미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하게 되면 식립은 이제 금방이 이루어지고요. 마무리하는 거는 본 그래프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이제 우리가 마무리가 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픽처의 그런 이제 식립이 플레이스먼트가 좀 쉬워지고, 그리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디펙트가 크더라도 조금 뭐 당황하지 않고 양호하게 이제 수술이 이제 마무리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너스 플로우 엘리베이션을 우리가 이제 크레스탈로 할 때도 최근에 이제 여기 회사에서 뭐 다른 회사에서 나와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크레스탈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가이드 서저리를 크레스탈 할 수 있는 이제 키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탑하고 달려있는 드릴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리고 이제 진단 과정을 통해서 미리 길이를 예상해서 드릴 시스템을 쓰게 되면, 그 최근에는 이제 뭐 이게 뭐 덴사바라고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드릴도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드릴과 이런 이제 그 가이드 서저리 툴을 이용하게 되면 그 가이드 서저리를 통해서 미리 정해진 위치로 이제 그 드릴링을 하면서 실제로 사이너스 플로우를 엘리베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막을 천공시키지 않으면서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높이로 이제 조금 본을 넣으면서 엘리베이션 시키고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개수가 이렇게 한 번에 이제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씌우면서
사이너스에 그래프팅하고 GBR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식립 위치를 다 미리 우리가 이런 가이드 서저리에서 정해놓고 그래프팅을 조금 이렇게 좀 술식하는데 도움을 받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술식의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정확도 있게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된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그 투 스테이지의 서저리를 할 때 이게 뭐 리치 오그멘테이션인지 여기서 이 케이스에 나온 것처럼 사이너스의 그래프팅을 이제 전학해서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가이드 서저리를 하지 않게 되게 되면 우리가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 그러니까 보험 그래프트가 된 데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식립을 해놓고 보면 그래프팅한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이제 식립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그래프팅이 된 경우에 우리가 이런 이제 가이드 서저리 시스템을 이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래프팅한 위치에 아니면 그런 포인트에 이제 우리가 식립을 할 수 있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이제 식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응용인데요. 한 가지 더 이제 레터럴 윈도우를 이제 성성할 때 일반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처럼 뭐 사이너스에 septum이 있거나 아니면 이레귤러한 그런 스트럭처가 있을 때 윈도우라는 위치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 이런 이제 가이드에 윈도우를 달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찬가지로 드릴 뿐만 아니라 레터럴 윈도우 위치를 포지션을 이제 가이드할 수 있는 걸 정해 놓으면 윈도우 위치를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막을 천공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컴플리케이션을 일으키지 않고 수술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말씀드린 거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했던 이제 맞춤형 치조골 재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진단 과정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비흡성성 멤브레인 아니면 미리 형태를 갖춰진 멤브레인을 우리가 미리 이제 이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이제 뭐 우리가 놓을 수 있는 그런 툴이 있다 그러면 미리 3차원적으로 우리가 만들 뼈의 모양을 조금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임플란트 위치를 이제 정하고 멤브레인의 사이즈 같은 것을 미리 정해서 이것을 미리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정도로 버컬 쪽에 뼈를 만들어야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 이 정도의 본을 만들면 장기적으로 리치의 형태라든가 아니면 장기적 예후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임플란트 시술이 마무리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티타늄 소재의 이런 이제 프리폼드 된 그런 이제 티타늄 소재의 멤브레인은 이제 여러 회사에서 나오는 것을 알고 있고, 이제 메가젠에서는 아이젠이라는 이제 브랜드 네임으로 이제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 알투게이트라는 그런 이제 가이드 이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안에 현재는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이제 막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진단할 때 이제 이렇게 한번 그 멤브레인을 놓아서 그래프트 할 양을 조금 미리 정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멤브레인을 쓰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대로 이제 뼈를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맞춤형 재단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즈를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사이즈에 따라서 뼈의 볼륨을 우리가 이제 정해 놓고 실제로 이제 그래프트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GBR 테크닉에 의해서 이 뼈의 형태대로 이제 이렇게 그래프팅이 되면서 리치의 형태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리치를 만들고 싶은 양에 따라서 다양하게 뭐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보통 저는 이제 무리하지 않게 뭐 한 이렇게 뭐 타입 B1 정도를 많이 이제 쓰고 있는데, 뭐 술자의 원하는 만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이즈를 이제 골라서 쓸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이제 하나 보여드리면, 상악 전치부 이제 미싱 케이스인데, 아무래도 버컬 쪽으로 이제 볼륨이 이제 여기서 꺼져 있고, 환자분의 이제 심미성에 대한 이제 요구도가 크기 때문에, 뭐 버컬 쪽으로 이제 본 볼륨을 많이 이제 키우기로 생각을 미리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해보게 되면, 이제 서지컬 플래닝을 하는 과정에서 그 임플란트 그 픽처 위치를 이제 3차원적으로 아이디얼하게 놓고요. 그 예상되는 이제 버컬 쪽에 이제 볼륨이 이제 디펙트가 예상되죠. 그때 이제 이런 이제 멤브레인을 아이젠을 이제 위치시키게 되면 이 정도의 볼륨을 만들 수 있다는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예상에 따라서 이제 수술이 접근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시전 디자인을 어떻게 할지, 아니면 본 그래프트 후에 아니면 뭐 소프티슈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할지를 미리 좀 예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이 형태에 따라서 가이드를 가지고 이제 수술을 해서
3차 안쪽으로 픽처 위치를 원래 계획대로 이제 위치를 이제 아이디어하게 이제 시키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뭐 미리 이제 이거는 이제 멤브레인이 우리가 진단을 통해서 미리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이게 프리폼드된 타이탄 메쉬를 이제 위치시키고 이제 이거 스크루를 고정시킨 다음에 이제 뭐 그래프트는 이 경우에는 알로하고 이제 제노그래프트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콜라겐 멤브레인을 조금 더 안정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연조직 힐링을 조금 강화하고 조금 플랩 오프닝을 방지하고자 이제 PRF 이제 멤브레인을 이제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상방에 이제 PRF를 이제 덮고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치서술에 보통 이제 한 5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리엔트리를 해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티타늄 멤브레인 하방으로 이제 뼈가 상당히 볼륨이 있게 안정적으로 재생된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파이널한 보철물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술이 진행이 되면 어느 정도의 맞춤형을 갖는 그냥 치조골 재생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멀티플이면 멀티플로 이제 뭐 멤브레인을 이제 위치시키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PRF에 대해서 이제 멤브레인 잠깐 말씀을 드리면 PRF 멤브레인은 물론 이제 이 제작 과정에서 그 이 안에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성장 인자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혈액 속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세포 성분들이 이제 담겨 있기 때문에 힐링에 도움이 되고 뭐 어떤 문헌에서는 뭐 골 재생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는 골 재생에 대해서는 약간의 뭐 컨트러버시가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연조직 힐링 면에서는 이렇게 뭐 재생이라보다 힐링 면에서 초기 힐링 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래서 환자가 이제 스웰링이라든가 불편감이 줄고 그리고 이제 운두가 이제 벌어지고 이런 면에 버는 거는 좀 방지가 된다고 생각이 돼서 최근에는 이제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나 우리가 재생 술식을 이제 할 때는 이런 것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 출자에 조금 모자란 면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유사한 케이스인데 이제 상하 이건 전치부 이제 2개가 없는 이제 미싱 케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발치 보통 연조직 힐링 후에 보통 임플란트 식립이 되기 때문에 보통 6주에서 8주 정도 있다가 이제 식립을 했는데요. 마찬가지 방법에서 이제 이렇게 진단 과정을 통해서 그래프트 양을 대충 이제 예상을 했고요. 이 경우에도 본 볼륨 확대를 위해서 이제 아이젠 멤브레인을 이제 사용하기로 하고 이제 미리 이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바와 같이 그리고 계획된 바와 같이 이제 그 가이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식립 위치에다 임플란트가 식립이 되었고요. 플랩을 열면 이제 이렇게 시간이 뭐 연조직 힐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디펙트가 이렇게 남아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뭐 그래프트는 하면 되죠. 그래서 그 식립 후에 이제 본 그래프트를 하는 것이고요. 이게 보시게 되면 이쪽으로는 디스턴트 디펙트가 발생을 해왔고 여기는 이제 본이 조금 얇아 보이죠. 그래서 요 경우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이제 GBR 테크닉을 이제 시행을 해서 한쪽은 이제 본 볼륨을 확실하게 이제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기 티타늄 멤브레인을 이제 적용을 하고 한쪽은 이제 콜라겐 멤브레인을 그냥 적용하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적용을 하고 이제 콜라겐 멤브레인을 이제 덮고요. 그 다음에 이제 PRF 이제 사용한다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사용을 해서 적용이 되었고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장점은 당연히 이제 임플란트는 아이디얼한 포지션으로 이제 위치가 되고 그 아이디얼한 포지션에서 이제 우리가 본의 볼륨이라든가 아니면 양도 어느 정도 이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됩니다. 그래서 한 5개월에서 한 5.5개월 있다가 이제 세컨 서저리 했을 때 리엔트리를 해보게 되면 본 볼륨이 이제 안정적으로 얻어진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뭐 힐링 워텀 체결 후에 이제 술식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보철물을 조금 다시 해야 되는데 그 위에 지금 사진이 없어갖고 요 정도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단순하게 GBR 외에도 리치를 익스펜션 하거나 아니면 스플리트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도 좀 사용할 그 보조적으로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실제로는 본 볼륨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우리가 이 알투게이트 진단 과정을 보게 되면 본이 이제 여기 보면 3.0mm 피스톨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이제 버클 쪽에 본이 없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리치가 얇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필요하다 그러면 리치를 좀 스플리트 하거나 이런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고 미리 이제 생각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서 그래서 리치를 이 경우에는 좀 익스펜션 시킨 뒤에 발생하는 이제 디펙트는 이제 이렇게 멤브레인을 적용하기로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에서 이렇게 리치 이스펜더를 이용해서 그래서 리치를 이스펜션 시켜서 좀 더 양호한 디펙트를 가진 상태에서 임플란트 식리 후에 보컬 본 볼륨은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만들어내기 때문에 티타늄 멤브레인을 적용하고 그 이후에 콜라겐 멤브레인 PRF를 적용해서 유사하게 케이스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더 이제 심하게 리치가 컬랩스 된 경우에는 단순하게 멤브레인만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면서 이제 우리가 뭐 그래프트를 하려고 그러면 스플리트를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육안을 봐도 이제 리치가 얇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스팬도 길 경우입니다. 그래서 진단을 보게 되면 좀 그런 양상이 이제 확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픽처 위치는 그래도 정확하게 이제 3차원적으로 진단된 데 들어가기 때문에 이니셜 드릴링 후에 어느 정도 드릴링에서 포인트는 잡고요. 그 외에는 우리가 이제 리치 스플리트를 먼저 이제 여기 피에조 서지를 이용해서 스플리트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드릴링을 해서 원하는 위치로 이제 픽처가 위치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100% 이거를 드릴링만으로 이제 가이드링에서 할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는 매뉴얼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팔라탈 본을 조금 더 쳐내거나 이런 과정은 조금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래도 준비된 계획대로 이제 수술이 진행이 되고 픽처 위치도 어느 정도 계획된 대로 위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추가적인 이제 GBR을 시행을 하고 이때는 이제 비입성 멤브레인을 적용시키고 통법에 의한 GBR 테크닉을 수행하고 PRF 멤브레인 적용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최종적으로는 본 볼륨이 이제 많이 확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차 수술 후에 좀 3차원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렇게 수술이 이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수술을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끝으로는 이제 유사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이제 행해지고 있는 그런 조금 업데이트된 이제 수술을 조금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이제 여러 회사에서 좀 아이디어가 착안이 되었고 이렇게 티타늄 멤브레인을 자체를 이제 프린팅 해갖고 풀리 커스터마이제이션 된 그런 이제 GBR 테크닉을 이제 시도하려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런 가이드 서저리 과정에서 이렇게 그 멤브레인도 CAD 프로를 이용해서 이제 디자인을 하고 이 디자인된 멤브레인을 티타늄을 이제 프린팅을 하게 되면 티타늄을 프린팅하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커스터마이즈된 멤브레인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몇몇 해외 회사에서 이런 개념을 적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프린팅된 이제 프로토타입의 이제 티타늄 메쉬 같은 게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이 이제 사이즈라든가 두께라든가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어갖고 이제 아주 보편화되기는 조금 어렵지만 향후에는 이제 많이 개선이 되면 저희가 완전히 100% 커스터마이즈 된 그런 이제 수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레포트도 되고 그런 수식이 개발돼서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유사하게 이렇게 이제 티타늄의 요 경우에는 이제 자가고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고 마찬가지 말씀드린 대로 이제 PRF를 이제 얹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때까지 말씀드린 과정에서 이렇게 멤브레인을 완전히 이제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멤브레인을 적용하는 수식이 이제 개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티타늄 자체가 흡수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이렇게 3차원적인 구조물을 흡성의 재료로 이제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고 최근에 개발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재료가 이제 PCL이라는 재료인데요. 이게 이제 메디컬 영역에서는 많이 쓰고 있고 뭐 성형외과 이런 데서도 많이 쓰고 있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흡수가 되는 그런 이제 폴리머이기 때문에 그 생체 친화적이고 FDA 승인이 난 그런 재료입니다. 그래서 국내 회사에서 이 재료를 가지고 이제 치과용 멤브레인이 개발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멤브레인 개발이 되어서 이제 임상에 적용이 돼서 이제 양호하게 적용이 되었고 여러 가지 동물 실험이나 몇몇 이제 임상 그 테스트에서 이제 뭐 좋은 결과들을 가져온다고 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 프린팅 회사하고 이제 메가젠에서 이제 뭐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아이젠 멤브레인의 모양을 딴 이제 흡성의 그런 쉽게 얘기하면 3차원적인 형태를 가지는 이제 멤브레인이 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린팅을 통해서 이렇게 그 멤브레인이 이제 쉽게 만들어지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 재료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보게 되면 어느 정도 흡수가 되는 형태의 이제 아이젠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콜라겐 멤브레인의 좀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미리 계획된 대로 우리가 서저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유사하게 마찬가지로 가이드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고 이렇게 미리 만들어진 형태의 멤브레인을 적용하고 수술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어떤 맞춤형의 그런 이제 수술을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재료가 이제 흡수가 된다고 생각이 되면 어느 정도 더 이제 술제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방식으로 이제 수술했던 이제 초창기 이제 프로토타입으로 수술했던 케이스인데요. 이 케이스만 제가 잠깐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이제 가이드에 의해서 이제 시술이 되었고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대로 식립이 되었고, 그래서 그 위에는 한쪽은 이렇게 흡수가 되는 그런 이제 아이젠 멤브레인, 그리고 한쪽은 이제 티타늄의 소재의 이제 멤브레인을 적용해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만 보게 되면 수술 과정에서는 이제 여러분 알고 계시던 통법대로 이제 플랩을 열고요. 그래서 릿지가 이제 이렇게 디펙트가 이제 많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이드를 이용해서 통법대로 수술하고 픽처를 이제 원하는 위치로 식립을 한 다음에 말씀드린 바대로 이제 이렇게 3차원적인 모양을 갖는 멤브레인을 적용하고 이제 본그래프트를 버커 팔라탈로 다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큰 장점은 뭐 수식을 조금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상당히 풍요한 형태의 그런 우리가 원하는 그 사이즈의 릿지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된다고 볼 수 있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제 PRF를 연조직 힐링을 위해서 이제 위치를 시키고요.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이제 세컨 서저리 때 이제 열어보게 되면 이제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릿지가 상당히 풍요하게 이제 안정적으로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재료가 아직까지는 조금 한계점이 있는데 좀 더 개발이 돼서 안정적으로 좀 더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 이제 임플란트 수식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이제 줄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이제 마무리를 이제 드리고자 하면은 이제 이건 이제 제가 아카데믹하게 좀 말씀을 조금 드리는데 보편하게 사용할 수는 없지만 현재 이제 여기까지 왔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리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이제 시킨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릿지가 이제 완전히 이제 컬랩스 된 경우에 저희가 이런 경우에 이제 임플란트 수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직적으로 올리고 버클로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3차원 쪽에 골 지승이 필요한 케이스가 되죠. 그래서 진단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 위치, 픽처 위치는 정해 놓고 뼈를 만들 양은 지금 말씀드린 그 PCL 재료에 이제 풀리 커스터마이제이션 된 그런 거, 그 멤브레인을 이 3차원적인 이제 진단 과정에서 우리가 멤브레인을 제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CA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임플란트 위치에 맞춰서 이 멤브레인을 이제 CAD 프로그램에서 사이즈를 정하고 제작을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멤브레인을 만들어서 프린팅을 하면 이런 형식으로 이제 멤브레인이 3차원적으로 만들어져서 실제로 임플란트를 약간 높게 식립을 하면서,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양이 많기 때문에 BMP를 적용을 해서 임플란트를 이제 식립을 하게 되면 원 스테이지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 골 이식과 함께 상당한 볼륨을 가지는 뼈를 만들 수 있는 임플란트 수식이 적용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이제 마무리를 이제 지으면서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컴퓨터 에이디드 임플란트 서저리를 하면서 이제 알베올라 본 리제너레이션을 하는 이제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3차원적인 버추얼 서지컬 플래닝이 이제 일단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수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된다 말씀드렸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추가적인 수술, 그러니까 그래프팅을 할 때 우리가 술자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치조골 재생을 우리가 할 때 좀 술자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맞춤형으로 조금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시킬 수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과정에서의 이제 이런 서저리 방식이 블라인드가 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항상 확인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습관을 조금 갖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 질문을 조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하신 분이 그 임플란트 시술 시 PRP를 사용하는 분도 있던데요. PRP와 PRF 둘의 차이가 어떻게 되냐고 그러셨는데, 1차적으로 이제 PRP하고 PRF는 만드는 방식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PRP라고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전에 이제는 센트리퓨지를 이제 2번 해갖고 어떻게 보면은 그 피브린 클랏이 없는 그냥 뭐 속된 말로 그냥 국물 이제
플라즈마가 들어있는, 그 플라즈마 안에 이제 성장인자가 이제 많이 함축된, 그러니까 플라틀릿이 많이 함축된, 그렇죠. 그러니까 혈소판이 농축된 그런 혈장을 만드는 게 그러니까 PRP고요. 그래서 플라틀릿이 이제 혈소판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소판 안에 있는 그 혈소판이 갖고 있는 그런 성장인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농축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이제 어떤 힐링이라든가 재생이 강화된다는 개념이고, PRF는 이제 거기서 이게 불편하기 때문에 과거께, 그래서 센트리퓨지를 한 번 하게 되면 그 피브린 섬유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이후에 그게 클러팅이 되면서 어느 정도, 그래서 그게 약간 멤브레인 형식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뼈하고 이제 이것을 섞어지게 되면 약간의 뭉쳐진 뼈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되는데, 그래서 플라틀릿에 집중한다기보다는 피브린이 들어있는, 어떻게 보면 그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있는 그 성장인자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세포 성분이 될 수 있는데, 이 PRF를 성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혈액 속에 들어있는 그 쉽게 하면 힐링에 관계된 아니면 염증에 관계된 그 메디에이터 세포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다형형 세포라든가 아니면 그 마크로파지 아니면 기타 등등의 모노사이트, 그런 이제 혈액에 들어있는 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 세포에 의해서 초기 힐링 과정이 촉진이 되거든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목적상은 조금 다르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사용하는 거는 PRP 자체가 조금 이제 과거에 사용하는 게 좀 불편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PRF 센트리퓨지를 한 번 돌리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돌리게 되면 마찬가지로 솔루션이 좀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뼈가루하고 섞어서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그 나온 이제 피브린 형태는 마찬가지로 그거는 이제 멤브레인 형태를 만들거나든가 아니면 다양한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본 그래프트와 같이 적용을 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정적인 수처를 위한 그 다음에 질문이 연조직 조작 방법이 궁금합니다. 오픈되어 상관없죠. 이게 질문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연조직 조작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보통은 수술할 때는 그 플랫 마진을 이제 가급적이면 이렇게 핀셋으로 잡거나 데미지를 트라우마를 안 주는 게 일단은 중요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인시전 디자인을 할 때 이게 힐링이 잘 안 돼 있으면 그 보통 얇아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곳으로 이제 칼질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블러드 서큘레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조직의 두께가 적어도 한 3mm 아니면 뭐 최소 2mm 이상의 두께가 갖는 경우에서 우리가 커넥티브 티슈에 약간 머추레이션이 있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혈관이 들어가 있는 조직을 이제 칼질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마진을 데미지를 안 주고, 그래서 두꺼운 조직이 서로 만나게 하는 수처링 테크닉을 구사하는 게 이제 도움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픈이 되면 안 좋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플랩이 오픈이 되었고 세컨더리 힐링이 일어나면 하방에 우리가 이식한 그래프트는 어느 정도 이제 본 재생이는 불리해지고 상당 부분 상부는 그냥 커넥티브 티슈로 인게이지먼트가 일어난다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그게 이제 멤브레인이 들어가 있으면 콜라겐 멤브레인 흡수가 되면서 그 상상이 뭐 안정적으로 치유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기대했던 100% 우리가 원하였던 기대치는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오픈이 되면 안 된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네. 네. 추가로 말씀해주고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고요. 아니시면 이것으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났나요? 하나 더 할까요? 다 계세요? 그럼 하나 더 질문이 있어서 받겠습니다. PRF를 적용하지 않고 아이젠 등의 타이타늄 메쉬를 사용한 본 그래프트 케이스에서 메쉬 상박의 연조직 힐링 양상에서 시크니스나 스테빌리티가 좀 떨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PRF가 아니면 꼭 필수적이 하는지 아니면 ADM 등의 재료로 콜라겐 멤브레인보다 더 좋은 안정성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쓰셨는데요. 확실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힐링을 유도한다 그러면 그 티타늄 메쉬 위에 콜라겐 멤브레인을 추가로 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만
하방에 그 메쉬의 그 약간 오픈된 스페이스로 이제 어떻게 보면 상피 힐링이라든가 아니면 커넥티브 티슈가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야지 그 상방에 있는 커넥티브 티슈나 연조직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연조직 힐링이 조금 깔끔해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이제 PRF가 이제 도움이 되는데, PRF가 이제 콜라겐 멤브레인에 비교하면 PRF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멤브레인 기능이라 보다는 초기에 연조직 힐링을 이제 도움이 준다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ADM은 어셀룰라 더멀 매트릭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ADM이 콜라겐 멤브라고는 좀 양상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ADM은 어떻게 보면 커넥티브 티슈 약간 대체제로서 약간 볼륨을 조금 증가시키거나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멤브레인 기능보다는 연조직이 약간의 조금 볼륨이라든가 아니면 안정성을 증가시킨다고 보기 때문에 하방에 있는 뼈의 재생하고는 조금 다른 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드리면 오히려 멤브레인을 쓰거나 아니면 그게 안 되면 그냥 PRF를 쓰는 것도 무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ADM을 쓰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힐링 양상은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